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재무전자의 155페이지 4번 대체전표 작성하기 여기서부터 또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전표 작성하는 것을 연습을 하고 있는데 FAT 1급을 하면서 일반전표 연습은 잘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 시간에서 어제 끝날 무렵에 3번 했던 거, 요건 지금 새로운 유형의 문제니까 이거 좀 반복 연습을 꼭 하셔야 되는 문제, 지난 시간 마지막 문제 제가 말씀드렸고, 자, 네 번째 문제는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 중간 애납세액 980만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했답니다. 법인세 납부액을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랬어요. 자, 법인세 중간 애납액과 그리고 앞 시간의 문제에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납부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이것을 처리했던 개정 과목이 똑같습니다. 네. 자, 원천징수를 법인이 당하면 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뭘로 처리했었죠? 네, 선납세금으로 자산 처리했었지 않습니까? 이것과 같습니다. 바로 법인세 중간 애납세액은 선납세금 계정으로 처리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산으로 처리하라. 선납세금이 당좌 자산이죠. 자, 그래서 차변에 선납세금 980만 원이 되고요. 대변은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시죠. 자, 재무전자로 로그인 되어 계시죠. 일반전표 날짜를 8월 31일로 하시고 차변의 선납세금 쭉 가셔서 980만원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한국은행이 된다 이런 얘기죠. 980만원.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는 이렇게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아직은 앞부분은 시험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좀 저교 같은 걸 상세히 적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교에 여기 타이핑 해야 되겠네요. 중간 애납세 법인세 중간 애납세액 이렇게 해야 더 좋겠네요. 법인세 중간 애납세액이다. 이렇게 적여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밑에 보통예금에서도 적요를 엔터 쳐가지고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복사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표 입력하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문제 봅시다. 12월 달인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답니다. 우리 회사는 확정급여형이면 자산 처리하는 회계를 해야 돼요. 회사 부담액을. 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재무전자는 퇴직연금 부담액 1,800만원을 당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하나은행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이체 입금시켰다는 거예요. 하나은행에 이 계좌 이체한 것도 자산이고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간 것도 자산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조원가냐 판매관리비냐 이걸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여기 지금 참고로 가로 안에다가 이렇게 제조 부문에 800만원 관리 부분이 1000만원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여러분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확정 급여형이 아니고 우리가 퇴직연금 제도에 확정 기여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확정 기여형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 부담액 1,80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때는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하잖아요. 그럴 때는 500번대 퇴직급여로 800만원 800번대 퇴직급여로 1000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회사는 확정 기여형이 아니고 급여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금융 퇴직연금 계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입니다.
퇴직연금 운용 자산 이 개정 과목인데요. 네. 퇴직연금 운용 자산 이 개정 과목인데 이게 자산 개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은 제조 부분, 관리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괄호 속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여기서 큰 고민을 하면 안 돼요. 아, 이거는 자산 처리하니까 필요 없다. 만약에 확정 기여형이라면 이걸 구분해서 해야 돼요. 퇴직급여를 500번대 퇴직급여와 800번대 퇴직급여로 구분해서 입력해야 그건 맞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건은 12월 15일 일반전표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12월 15일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네. 여기는 은행을 거래처로 걸어줘야 돼요. 하나금융. 네, 하나금융 퇴직연금이라는 거래처 있네요. 하나금융 퇴직연금. 적요도 적당하게 입력을 해주죠. 퇴직연금 부담금 이렇게. 금액은 1,800만원. 자산 증가시키시고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한국은행인가요? 네. 코드는 한국은행. 보통. 네. 적요는 엔터로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변에 1,800만원 입력하셔야 됩니다. 네. 확정급여형. 네. 확정급여형이면 급여로 처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확정급여형은 자산 처리. 네. 확정기여형이 급여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급여가 아니라 퇴직급여. 개정 과목을. 네. 반대로 매칭을 시켜 놓으세요. 확정급여형은 급여가 아니라 자산이다. 네. 그리고 확정기여형은 그게 급여다. 퇴직급여. 이렇게 매칭을 잘 해놓으세요. 헷갈리시면은 반대로 이렇게 매칭을 해보세요. 확정급여형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확정급여형이 자산이에요. 확정급여형이 급여가 아니고 자산. 확정기여형이 급여예요. 근데 급여 개정 과목은 아니고 퇴직급여. 퇴직급여. 그런 문제 나올 겁니다. 아마 퇴직급여 처리하는 것도. 자, 다음은 6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생산부 직원의 퇴직금 지급 후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확정급여형에. 예, 그래서 연금에서 300만원 지급이 되고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예, 연금에서는 300만원 밖에 지급이 안 된대요.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회사 일반 통장에서 지급했다. 자, 회계 처리하기 전에 우선 이 사람, 지금 생산부 직원이라는 이 사람의 총 퇴직금이 얼마인지 원천징수 여기 원천징수 영수증을 좀 봐야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에 있겠죠? 네.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 여기 420만원이라고 여기 퇴직급여 15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20만원. 정산하면 420만원이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300만원은 여기 예, 이 계좌에서 300만원 나갔습니다. 이 계좌에서. 그러면 420만원 중에서 300만원 빼면 120만원을 계좌 이체해야 되는데 이걸 정산을 해보니까 이분이 지금 세금을 이미 납부한 거하고 계산을 해보면 17,090원이 이제 원천징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17,090원을 뺀 120에서 17,090만 원이 빠진 금액이 여기 통장에 지금 찍힌 겁니다.
여기에. (120만원에서) 17,000 맞나요? 17,090원. 17,090원을 더하면 120이 나올까요? 여기에다가 17,000 090원 맞네요. 그러면 120만 원 딱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17,090원은 예수금, 요 금액은 보통예금, 그리고 420만 원은 퇴직급여. 아니, 퇴직급여인지 퇴직급여 충당부채인지. 자, 우리가 이 그 확정급여형을 운영하는 법인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거든요.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20일자로 시산표를 확인하겠습니다. 시산표를 확인합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날짜는 12월 20일을 입력하셔가지고 퇴직일 현재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420만 원만큼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비유동 부채에서 퇴직연금 충당 부채가 3,200만 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20만 원 이 사람 거를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상기시키는데 문제가 없죠. 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충분히 있다. 그러면 차변의 퇴직급여가 아니라 전부 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감소로 처리하는 거예요. 부채 감소. 자, 그러면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개정 과목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퇴직 날짜 12월 20일 날짜로 일반전표 입력해 볼까요? 일반전표 입력 12월 20일 날짜로 우선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295입니다. 네. 적요에다가 퇴직 시 퇴직 충당부채 상계 1번 적요 쓰면 딱 맞아요. 금액은 420만 원이었죠. 전체 퇴직급여, 결정 퇴직급여를 입력하고, 자, 이제 대변을 입력해 주는데요. 대변에 우선 연금에서 300만 원 나갔잖아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개정 과목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입니다. 연금에서 나간 건 퇴직연금 운용자산. 은행이 있었죠? 하나은행이요? 네, 하나은행 퇴직연금. 엔터로 적요에는 이제 거기 생산부 직원 퇴직금 지급, 생산부 직원 퇴직금 지급.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고 300만 원. 자, 또 대변에 보통예금 있죠.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한국은행 계좌고요. 이것도 엔터를 쳐서 생산부 직원 퇴직금 지급, 이거 적요해서 복사하고 가시면 되고, 그 통장에 찾으신 금액에 있는 숫자 1182-910.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차액 17,090원이 예수금이 되는 거죠. 대변에 예수금 거래처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예수금은 급여 지급시, 퇴직금 지급시죠. 그래서 생산부 직원 퇴직금 지급시 원천 징수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17,090.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질문을.
조아름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아름 씨한테 만약에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가서 조회를 해 보았더니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이렇게 시산표에 가서 조회를 해봤더니 여기에 400만 원밖에 잔액이 없어요. 400만 원밖에. 지금은 이제 3,200만 원 넉넉하게 있었는데 만약에 400만 원밖에 없었다면 이 분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400만 원 퇴직급여 충당 부채하고 네. 20만 원 퇴직급. 그렇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만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400만 원으로 해야 되고 20만 원은 퇴직급여로 합니다. 자, 근데 퇴직급여가 이렇게 코드가 508번도 있고 607번도 있고 806번도 있고 707번도 있고 이러거든요. 몇 번으로 해야 될까요? 예, 508번을 써야 됩니다. 500번 때 퇴직급여 요때 500번 때 퇴직급여다. 생산부 직원이니까. 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 지급명세서 보시는 요령은요. 먼저 여기 15번에 있는 결정 이 그 퇴직급여의 정산급여를 먼저 확인하세요. 요 전체가 이분의 퇴직급여가 되는 겁니다. 퇴직금인 거죠.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은요. 연금계좌에서 지급된 내역이 나올 수가 있어요. 확정급여형이라면 연금계좌에서 얼마를 입금해 줬는지가 나옵니다. 네, 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금은 맨 밑에 있는 납부 명세에 차감 원천징수세액 이 차감 원천징수세액의 요 합계 이거를 예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연금계좌에서 입금된 거 요건 예수금 맨 마지막 거 그 숫자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표 회계 처리에 필요한 숫자는 그 세 개의 숫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통장에서 이체된 건 통장 거래 내역에 나오는 거니까 그걸로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 재무전자에 일반 전표 입력 연습한 거 수행 결과 나와 있네요. 네, 앞에 시간에서 연습한 거하고 함께 나와 있는데 쭉 보시면은 네, 지난 시간에 했던 요 8월 20일 거래가 굉장히 좀 복잡했죠. 입력이. 차변 요소 2개, 대변 요소가 3개인 거래였어요. 요 미수수익 대변에 처리하는 거, 요게 새로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부터는 이 시간에 했던 거죠. 법인세 중간 예납을 선납세금 자산 처리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퇴직 확정 급여용의 회사가 불입한 금액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5번 문제였고요. 그리고 방금 한 것이 퇴직금 지급한 거에 대한 회계 처리였습니다.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420이고 대변의 연금에서 300, 예수금, 보통예금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요. 159페이지인데 정규 증빙 서류에 대해서 또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 FAT 1급 교재에서 다 설명이 됐었습니다. 정규 증명 서류라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이 네 가지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고 굳이 한 이유는 요새 이제 신용카드하고 같은 개념이 직불카드라는 것도 있잖아요. 통장 잔액에서 바로 나가는 거. 예. 그래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이거 다 같은 전표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요게 정규 증빙 서류인데 3만 원 초과 거래는 정규 증명 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아니했을 때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제외되는 거래를 제외하고는 그거는 이제 검토를 해봐야 돼요. 제외 대상 거래라면 검토를 해봐야 되고 제외 대상 거래가 아니라면 2% 가산세를 법인세 신고할 때 가산세 같이 신고해가지고 납부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 대상 거래를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FAT 1급에서도 많이 냅니다. 근데 TAT 2급에서도 내고 있어요. TAT 2급에서는 FAT 1급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가산세 대상 제외 거래에 대해서 문제를 가끔 더 많이 냅니다. TAT 2급은. FAT 1급은 가산세 대상되는 거래를 많이 문제를 내고 TAT 2급에서는 제외되는 거래를. 그래서 제외되는 것을 어떻게 입력이 어느 항목의 입력이 다른지 그거 좀 실습을 해봐야 될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행과제 한번 같이 해볼까요? 160페이지입니다. 다음 거래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영업부 직원의 명함인쇄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요. 다음에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적격증빙이 아닌 걸 받았어요. 20만원짜리인데 인쇄비용 20만원짜리인데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회계 처리하고 이 작성을 수행하시오. 근데 요건 보니까 가산세 대상이 되네요. 이거는 제외가 안 돼요. 왜냐면 명함인쇄 뭐 이런 것은요 적격증빙 받아야 되는 겁니다. 3만원 초과됐으면. 그런데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산세 대상에 해당이 되겠네요. FAT 1급은 주로 이런 문제를 내고 있어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할 때 가산세 대상인 거래를 FAT 1급에서는 많이 내고 TAT 2급은 이것이 별로 이런 스타일은 잘 안 냅니다. 다른 문제도 있을 테니까 나중에 또 뒤에서 다른 스타일의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입력해 볼까요? 자, 일반전표 9월 2일로 가셔가지고 9월 2일 날짜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랬으니까요. 출금전표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네요. 1번 출금 하셔가지고 계정값은 뭘로 하면 되죠? 명함인쇄? 예, 도서인쇄비로 해야 돼요. 826번. 왜냐면 영업부 직원이지 않습니까? 생산부 직원이면 500번대 도서인쇄비 써야 되고요.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 여러분 명함은 도서인쇄비로 해야 됩니다. 가끔 비품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소모품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근데 인쇄잖아요. 인쇄. 명함을 인쇄했어요. 그러니까 도서인쇄비예요. 거래처는 뭐 시험부에서 꼭 입력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없는 거지만 이 영수증에 있는 거래처 아마 거래처 등록은 안 돼 있을 겁니다만은 그냥 되어 있던가요? 입력해 주죠. 기흠 되어 있네요. 적요는 인쇄대금 지급 3번 적요 쓰면 명함 인쇄대금이라고 따로 있네요. 6번에 6번 명함 인쇄대금 지급 금액은 2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도서인쇄비, 대변에 현금인 것이죠. 자, 수행 2번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를 작성하라 이런 문제 있죠. 그러면 어디로 가시느냐? 회계 메뉴 눌러가지고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여기에 있는데요.
거기 영수증 수치명세서 FAT 1급은 맨 밑에 있었는데 TAT 2급 메뉴로 들어오면 경비등 송금명세서가 맨 밑에 있어요. 이것도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다 메뉴를 넣어놓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영수증 수치명세서 문제입니다. 자, 영수증 수치명세서 클릭하셔가지고 2라는 서식에다가 입력을 한 다음에 1서식에 가서는 불러오기만 해주면 돼요. 자, 거래일자 2022 0902 상호는 기흥인쇄죠. 기흥인쇄 김기흥 서울 중구 퇴계로 126 1272 15417 20만원. 자, 구분해서 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가산세 대상인 거예요. 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래서 농어민과의 거래라든가 국가와의 거래라든가 사업의 양도라든가 또는 택시 운송 용역이라든가 부동산을 구입한 거래라든가 간주 임대료라든가 송금 명세서라는 그 메뉴 아까 봤잖아요. 송금 명세서를 제출한다든가 유료 도로의 통행료라든가 이런 거라면은 가산세 없는 겁니다. 보험 거래라든가 이런 거래라면.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해당되지 않아요. 인쇄비는. 그래서 여기를 구분을 비워두고 네, 계정 과목 코드는 아까 우리가 826번으로 했네요. 여기서 826 검색해도 되고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적요에다가 명함 인쇄비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엔터 치고 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 탭에 꼭 가가지고 여기에 명세서 제출 대상에 반영이 됐는가 꼭 보시고, 만약에 제외 대상 내역으로 입력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내역의 건수로 잡혔는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잘 됐으니까 그럴 필요 없지만 만약에 안 나타난 것 같다 그러면 이거 명세서 2 불러오기를 클릭해줘야 이게 작성이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닫으면서 이 탭을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